안녕, 나는 유아야. 오늘은 현지인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해주려고 해. 태국에서 나 같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마도 택시일 거야. 미터 택시라고 적힌 택시를 잡아서 목적지를 말하고 도착하면 계산하는 방법. 그랩이나 볼트 같은 어플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선결제한 후 택시 기사님을 불러서 타고 가는, 마치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와 같은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각각 장단점을 말해보자면, 미터 택시는 외국인이라 바가지를 씌일 수도 있고 목적지를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hiểu tên nhỉ? Tên hả? Tên Thanh. 심지어 미터 택시지만 미터를 안 켜고 가려고 해서 기사와 실갱이를 벌일 수도 있어. 나는 이번 여행에서 방콕에는 택시를 한 번도 타지 않았고 파타야에서 미터 택시를 딱 한 번 타봤어. 보편적으로 미터 택시가 그랩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나는 약간 더 비쌌다는 점과 미터를 켜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파타야에서 미터 택시가 워낙 귀하기도 했고 적은 금액이라 실갱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어.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랩과 볼트를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었어. 그랩과 볼트 어플은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을 시키고 해당 카드로 선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로밍을 해서 카드 인증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터 택시를 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과거에 내가 원망스러운 짓 같다. 다행히도 나는 한국에서 업체를 통해 미리 차량 신청을 했어. 캐리어가 있어 약간 큰 승합차로 이동을 했어. 확실히 개인교통이 편하긴 하더라. 어쨌든 그랩 또는 볼트를 사용하든 안 하든 타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국에서 신용카드 인증 및 등록을 완료할 것을 추천할게. 그리고 툭툭.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 툭툭을 진짜 많이 보게 될 거야. 툭툭은 우리나라에 없기도 해서 이국적이기도 했고 편해 보이고 빨라서 한 번쯤 타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방콕 여행 내내 한 번도 타지 않았어. 그 이유는 여행 셋째 날 방콕 왕궁에서 와포 사원을 가던 중 툭툭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야. I'm not sure now. You inside in the morning 8:30 today the 4 p.m. You not sure. already closed? Sure. 일찍 문을 닫았다면서 사원을 가지 말고 자기에게 몇 바트를 주면 투어를 시켜주겠다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사원은 정상 운영했어.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투어비를 받으려고 했던 거지. 심지어 그 기사 말고 다른 기사 똑같이 말했어. 덕분에 우리는 진짜 사원이 일찍 문을 닫은 건 줄 알았지 뭐야. 방콕 왕궁 툭툭 사기꾼 내용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줘. 머지않아 영상을 올릴 거니까. 구독! 부탁한다고. 덕분에 툭툭의 점이 털려버려서 쳐다도 안 봤어.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 타려고 했거든. 와포사원에서 카오산 로드까지 가는데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150바트를 부르는 것을 보고 가볍게 웃어줬어. 툭툭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거야. 이미 버스로 8바트에 우리는 오가는데 타겠냐고. 나중에는 100바트까지 내려가더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여자 3명이 툭툭 비용을 물어보니까 300바트를 하더라고. 물론 크게 잡아 300바트라고 해도 11,000원 남짓이라 큰 돈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부르는 게 값인 툭툭은 왠지 호갱당하는 느낌이랑 타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갓성비 8바트 버스비에 길들여진 우리는 툭툭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물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또 내려서 걸어가는 수고스러움까지 포함하면 툭툭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최애 수단인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진짜 알차게 잘 타고 다녔어. 이제 드디어 태국 버스에 대해 말해줄게. 걱정 염려병 말기인 나는 그랩과 볼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미터 택시를 못 잡을 수도 있을 경우 버스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실상은 태국에서 버스로 돌아다녔지 말이야. 그래서 출국 전 한국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지도로 목적지 간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과 그 노선 근처에 숙소와 여행 경로를 세워놨어. 정말 선경지명이었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태국 버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전 우리나라 버스처럼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 요금을 내고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돼. 거리 간 요금 계산이라든지 통카드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꽤나 탔는데 탈 때마다 버스 안내원이 동전을 받고 승차권을 끊어줬거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와 뻥 뚫린 창문으로 구성된 버스가 있었어. 에어컨이 있는 버스보다 좀 더 저렴해. 그리고 이 에어컨 없는 버스라도 버스 번호마다 받는 금액도 달라졌어. 내 생각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마을버스 또는 간선, 지선버스가 있는 듯 싶어.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22년 8월 기준으로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8바 또는 10바트를 지불했었고 에어컨이 있는 버스는 15바트였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탄 건 지하철도를 많이 탔어. 태국의 지하철 MRT, 지상철 BTS가 있는데 MRT가 좀 더 비싸. 아마도 방콕 시내만 작게 돌아다니는 BTS와 달리 MRT는 좀 더 반경이 커서 그런가 봐. 지하철을 타는 방법은 정말 쉬워. 형모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줘. 그것도 너무 친절하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2번 탔던 수상보트, 수상버스, 수상택시라고 불리는 페리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볼게. 왜냐하면 방콕 왕복 툭툭 사기꾼 편에서 해당 페리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라서 말이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페리를 이용하려면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안내원에게 페리 요금을 지불하면 돼. 페리마다 가격이 다르고 구글 지도에서 있던 페리 선착장이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현지인한테 물어 갔는데 고생은 좀 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나름 유람선을 타는 느낌이라 꼭 한번 타보길 바래. 우리가 탔던 페리는 5바 그리고 15바 각각 인당 요금이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방콕에는 없지만 10팟에 알차게 타고 다녔던 파타야의 툭툭 성태우를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건 파타야에만 있는 교통수단이라 나중에 파타야 영상에서 자세히 말해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랩을 사용 못해서 조금 불편했긴 했지만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태국 시내를 오가던 잊지 못할 감성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할게. 물론 툭툭의 10분의 1, 약 350원 정도의 대혜자라는 가격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거리 요금과 상관. 극현실주의 여행가 서유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쿠키 영상. 졸려. 어제 너무 많이 불었다. 수영장 못 가서 어떻게 저녁에 이쁘다고. 9시까지야. 야, 앞에 차 막히는 거 봐. 택시 탔어, 우리 끝났어. 야. 야, 나 진짜 이번에 미터 택시 한번 타보려고. 그래서 내가 너 아까 그래서 얘가 택시 타자고 해서 택시 타야 되겠다 생각했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안 무거워. 너 들어보면 아는데. 테트리스 패왕의 자격이 있어. 많지 않죠?